도립대가 호화 연수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동호회실에 있어야 할 집기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군인 사칭으로 시작된 노쇼 사기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 교직원 사칭 사기가 이어지자 대학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의사소통이 힘든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더 험난합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발달장애를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해 호화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연수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학생 공간에 쓴다며 구입한 수백만 원짜리 의자와 스피커가 총장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립대 김용수 전 총장이 지난 2월 자신의 배우자와 보직 교수 등 4명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연수 계획안과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수 목적인 스마트팜 탐방 일정은 첫째 날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요트 투어와 와인 파티를 했고 올레길에서 트레킹을 즐긴 뒤 전신 테라피까지 받았습니다.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숙박비만 1,600만 원을 쓰는 등 연수비로 총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주도 연수가 끝난 지 2주도 안 돼 이번에는 부산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1박에 46만 원인 방을 1인 1실로 써 1박 2일 동안 총 5,300만 원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연수에 30명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절반 남짓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비용을 부풀려 호화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불거지자 충청북도는 김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비용만이 아니라 학교 물품도 비용을 부풀려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학생 동호회실을 조성한다며 총 1억 1천만 원을 들였다는 공간에는 책상과 작은 칠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곳에 놓기로 한 370만 원짜리 인체공학 의자를 비롯해 수백만 원 상당의 스피커는 총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월 회계 처리를 앞두고 남은 예산을 급하게 털어내느라 지출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낭비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마감 전에 돈을 남기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그래서 돈을 몇 % 이상은 써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소 이 사업이 3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돌아보면 더 어마어마할 거고. 이와 관련해 도립대 보직 교수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충청북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김중사로 대표되는 군인 사칭 노쇼 사기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군인과 교도관, 지자체 공무원을 넘어 대학 교직원까지 사칭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에만 국립한국교통대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피해가 4건에 이르자 대학 측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주의 한 정육식당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기획과장이라며 교내 식당에 대량의 고기 납품을 문의했습니다. 실제 대학 로고를 사용한 명함과 견적서도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영화 제작팀이라고 사칭한 사람에게 640만 원 정도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던 터라 미심쩍어 대학 측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짜로 이렇게 구입할 것처럼 그렇게 해. 그리고 이 노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노쇼 때도 그랬거든. 나도 그런데 잘 안 속는 사람인데 저번에도 속고 이번에도 그럴 뻔해서. 국립한국교통대 기획과장을 사칭한 이런 노쇼 사기 시도는 최근 이틀 동안 대학이 확인한 것만 4건. 전화나 문자로 발주를 하면서 특정 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입니다. 이벤트 업체에 행사용품을 주문하는데 닭고기 1,200만 원어치를 같이 납품하라면서 선결제하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중사로 대표되는 군인 사칭 노쇼 사기가 교도관과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을 넘어 대학 교직원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충북대학교 본부장을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는 대학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피해 내용을 취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대학이다라는 게 조금 더 피해 업체들로 하여금 좀 믿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200만 원 정도면은 대학에서 발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경찰은 노쇼 사기의 대부분 대포 통장이나 대포 휴대전화가 사용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전화해 주문 발주 여부를 거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대낮 청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을 협박해 차량으로 납치한 피해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낮 12시쯤 청주시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을 강목 등으로 위협해 차량으로 납치한 20대 피해자 3명을 충남 선안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즉각 차량 수배를 내린 충북경찰은 천안경찰과의 공조로 발빠르게 검거했으며 피해자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10여 분 동안 수곡동 일대를 배회한 52살 중국 국적의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거리에 나온 남성은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뺨을 맞자 홧김에 그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일자리겠죠.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갈수록 늘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로 들어온 세탁물을 확인하고 있는 이성민 씨. 방진복에 붙은 바코드를 통해 품목별로 수량은 맞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씨는 중증 발달 장애인이지만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모아갖고 적금도 탔고요. 아파트를 좀 더 큰 데로다가 가긴 했어요. 그러고 회사에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따기도 했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길어야 2년인 단기 계약직 자리가 대부분인데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급여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4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이 짧아서 급여가 적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사회적인 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10명의 장애인 중 7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 왜 떨어지는지. 잘 봤는데도 떨어져요. 진짜 전 합격될 줄 알았는데. 깨어 준비해야지 붙을 때까지요. 전체 장애인 가운데 40살 미만의 발달 장애인은 59.5%, 15살 미만은 무려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발달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을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신체 장애도 그렇지만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발달 장애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달 장애 한 명이 가족 내에 생기면 그 장애는 개인의 장애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특별하게 다른 장애와 구분돼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발달 장애인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선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종합형 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광열 충북대 명예교수와 윤성자 청주 YWCA 직전 회장의 공동 대표로 나선 공정한 세상은 청주시 도시재생 허브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막강해진 국가와 자본 권력 감시, 풀뿌리 민주주의와 약자 보호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충북 청주 경실련 재창립 과정에서 정의롱 사건 관계자 배제를 요구하며 반발하던 전직 임원들이 주축으로 나섰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 일정에 맞춰 민주노총 배달 노동자와 서비스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며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등은 청주 사창 사거리에 집결한 뒤 정부 세종청사까지 오토바이 등으로 행진하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 세종청사에 도착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최저임금 확대 요구 서면을 전달했습니다. 충주 도심과 서충주를 잇는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충주시는 서충주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충주와 연수동, 서충주와 호암동을 잇는 급행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류장만 경유하는 급행버스가 도입되면 충주 도심과 서충주 이동 시간이 현재보다 4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충주 지역에는 3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하루 45회 운행 중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